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입니다. 그렇죠? 이번 영상에서 주되게 얘기할 내용을 옆에 제가 한번 쭉 적어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영상을 퍼즐을 좀 누르시고 쭉 보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누르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제에 제가 적어놨죠. 단어 공부를 어떻게 잘못 공부하고 있는가. 이전 영상에도 이미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단어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리고 나서 그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잘못 공부하고 어떻게 잘못 공부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집, 모음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캐테고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죠. 그렇죠? 일상에서 떠올리기 할 때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 말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 예문 만들기 하면서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 이번 영상의 내용 때문에라도 저는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혹은 앞으로 제가 가르칠 학생들이 꼭 좀 봤으면 하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이 사실 뭐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한 2주 정도가 걸렸는데 제가 2주 동안 영상을 안 찍은 건 아니고요. 딱 봐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길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도 좀 해보고 다시 찍으면서 뺄 내용도 좀 빼면서도 찍어보고 해봤는데 다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일단은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으로 영상 길이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 길이가 길어졌던 이유는 저는 이제 말로는 그냥 많이 주절거립니다. 많이 주절거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까? 혹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영상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다시 찍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약간 설명적인 부분들은 조금 추후에 다시 부가적인 영상을 찍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빼고 핵심적인 것들만 딱딱딱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내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따로 생기시거나 특히나 이 영상을 보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학생이라든지 앞으로 새로 들어올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은 이제 수업에 와서 저한테 여쭤보시거나 혹은 이제 저랑 수업을 듣기가 힘든 이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캐테고리 첫 번째 있는 것부터 일상에서 떠올리기 할 때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에서 떠올리기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잘못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제가 옆에 적어놨죠.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게을리한다. 사실 이 게으름에 관한 문제는 테크닉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정신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요. 테크닉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정도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레벨이 앉는 학생들을 10명을 모아봤을 때 이 10명 중에 사실 5명이나 6명 정도 이 정도의 비율인 학생들은 이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문제이기 때문에 레벨이 앉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게으름 때문에 레벨이 앉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라는 것은 꼭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 제 학생분들 좀 게으르게는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주되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이 게으름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레벨이 안 는 학생들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잘못 공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 게으름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냐면 따로 시간을 내서 떠올리기를
하려고 함. 그쵸? 따로 시간을 내서 떠올리기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따로 시간을 내서 떠올리기를 하는 것과, 그쵸? 짜투리 시간에 떠올리기 하기를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떠올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게으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저는 생각할 땐 제 생각에는 많거든요. 뭐 대다수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따로 시간에서 떠올리기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따로 시간을 내겠다라는 말 자체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 공간이 그쵸? 장소가 고정이 될 가능성이 크세요. 자, 따로 시간을 내겠다라는 말은 그 시간을 정해놓겠다는 뜻이고 그 시간을 정해놓게 되게 되면 아마 그 정해진 시간 때문에라도 같은 장소에서 떠올리기를 할 가능성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고정이 돼버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왜 중요한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나 구조는 사실 상황이나 이미지나 느낌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결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이나 이미지나 느낌이 딱 고정이 될 가능성이 크세요. 이게 고정이 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어서 저는 설명을 드려보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take something out of 어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take something out of 어디에서 A를 꺼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계속 같은 장소에서 떠올리기를 했다. 근데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뭐 집 안에 뭐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다. 제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take 뭐 어떤 푸드, 그쵸? 푸드가 되겠죠?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까요? take ice cream out of the refrigerator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어디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장소에서 뭔가를 꺼내다라고 말을 할 때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항상 예를 들면 take something이 나오게 되면 out of 어디가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장소가 떠올리기를 할 때 고정이 돼버리시게 되게 되면 여기 take something out of 어디에서 이 A의 그 something과 그 다음에 어디는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쵸? 이게 떠올리기를 할 때 장소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A 혹은 어디 이 A와 어디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take something out of 어디에서 이 어디는 변화가 계속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예를 들면 자기는 학교에 사물함에서 뭔가를 빼는데도 불구하고 뭐 take the book out of 하고 나서 예를 들면은 locker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take my book out of refrigerator이 뭐 나와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떠올리기 할 때 장소가 고정이 되시는 거는 실제로 여기에서 A와 어디는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 따로 시간을 내서 떠올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심리는 사실 게으름에서 그죠? 이게 발단이 되고요. 이 게으름 때문에 따로 시간을 이게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고 따로 시간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장소가 그렇죠? 장소가 고정이 돼. 이 장소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단어 그리고 구조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 느낌, 이미지가 고정이 될 가능성이 커짐.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짜투리 시간에 제가 떠올리기를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게 되면 이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뭔가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분들이면 전공 공부하는 거 혹은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직장인분들이면 업무를 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업무에 집중을 하는 그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그렇죠. 뭐 동료들과 잠깐 뭐 커피 한 잔 마신다든지 밥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시간도 다 짜투리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따로 시간을 내는 것과 반대로 짜투리 시간에 떠올리기를 하시게 되게 되면 이 공간이 계속 바뀌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뭔가를 집중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밥 나오기를 기다린다든지, 화장실에 있는다든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이나 느낌이나 이미지가 고정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짜투리 시간에 떠올리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나 이미지나 느낌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사실 따로 시간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따로 시간을 내는 시간대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장소를 막 바꾸면서 떠올리기를 하신다든지 이러면 별로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날 수 있는 학생들, 시간이 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생인데도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휴학 중이라든지 직장인 분들이 하게 되면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쉬는 기간이라든지 요럴 때 빼고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떠올리기 단어를 습득하고 내 입에 붙이는데 그렇죠. 이 떠올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하시는 분들은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훨씬 더 효율적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따로 시간을 내서 떠올리기 하는 것보다는 짜투리 시간에 떠올리기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발생이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따로 시간을 내서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짜투리 시간 동안에 그때 하셨으면 좋겠고 따로 시간을 내서 떠올리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뭘 하는가 이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친구랑 카톡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다든지 창밖의 풍경을 구경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제일 저는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괜히 일부러 시간 이렇게 뺏어 하시지 마시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단어를 빨리빨리 자기 걸로 입에 붙일 수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에서 떠올리기 할 때,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게을리 할 때 또 발생되는 문제 두 번째가 내문을 대충 만든다. 이렇게 옆에 제가 적어놨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예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어떤 여성분께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다. 자, 요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예문을 이제 게으름 때문에 좀 예문을 대충 만들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 수준의 문장에서 그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She takes a picture. 그쵸? She takes a picture.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문을 한번 쭉 이렇게 적어 드려 볼까요? 어떤 수준으로 되는지 한번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적어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그쵸? 자, 1번이 제가 방금 드렸던 문제 She takes a picture. 2번, 3번, 4번, 5번. 이것도 영상을 퍼즐을 누르시고 한번 쭉 보시고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2, 3, 4번을 일단 지우고 그쵸? 1번, 5번만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여성분께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 광경을 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1번 같은 예문을 만들고 어떤 분은 5번 같은 예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두 분은 1번 예문을 만든 분과 5번 예문을 만든 분들은 문법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1번 예문을 만든 분과 5번 예문을 만든 분의 차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take a picture이라는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예문을 만드는데 그쵸? 그 예문을 이 1번을 만든 분들은 그냥 take a picture를 그냥 쓰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어서 그냥 대충 만드신 것 같고 5번 예문을 만드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take a picture를 쓰기는 쓰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2번에서 예문을 대충 만든다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써서 예문을 만드실 때, 그쵸? 대충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쵸? 한다라는 느낌으로 예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2, 3, 4번을 다 줬고 한번 제가 분석을 잠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1번을 예문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테이크 픽처를 써야지 이러고 그냥 대충 만드신 것 같고요. 2번 예문 만드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제가 틀렸다는, 1번인 시제가 안 맞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서 시제를 수정한 것 같아요. 1번과 비교했을 때는 시제를 수정, 그렇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3번 예문을 만드신 분은 제가 봐서 분석을 좀 해보게 되게 되면 그 여성분을, 사진을 찍고 있는 여성분을 최소한, 그렇죠, 여성분을 묘사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어떤 여성분이, 그쵸, 뭘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4번 예문 만드신 분들은 이 여성분을 시제도 수정을 하고 여성분을 묘사를 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즉 찍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쵸, 찍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쵸, 이 정보를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찍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추가를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에서 예문 만드신 분들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쵸? 예를 들면 시제도 수정을 하고 묘사를 하려고도 했고, 찍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대한 정보도 추가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을 봤는데 이 여성분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 찍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상황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가. 자, at the bus stop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를 또 추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1번 예문을 만드시는 분보다는 당연히 5번 예문을 만드시는 분이 좀 더 의지가 높고, 그 다음에 좀 덜 게으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1번 문장보다는 1번 문장 빼고는 사실 2번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3번도 괜찮은 것 같고 4번도 괜찮은 것 같고 5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한 문장에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보를 추가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은가, 그 의지에 따라서 혹은 약간의 문법적인 약간 레벨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2번 정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4번 정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진짜 의지도 높고 문법 실력도 좋고 이래서 5번 정도 문장이 나오시는 분들도 예문을 만드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5번 문장이 제일 좋구나, 이게 제일 기네, 제일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5번처럼 막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한 2번, 3번 정도만 돼도 괜찮다. 그렇죠? 1번 정도 같이 진짜 게을러서 대충 만드는 것만 아니면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가실수록 혹은 그 레벨이 올라가면서 의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문장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더 커지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번 정도까지 예문이 만들어지는 정도까지 가는 게 좋지, 그리고 처음부터 일부러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일부러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일상에서 떠올리게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잘못 공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일상에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말할 전체 내용 중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을 가장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이 시청자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야 되고 저 역시도 가장 많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쵸? 이 내용을 꼭 인지를 하시고 나서 한번 뭐 시도를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게 되게 되면 꼭 저한테 뭐 댓글이나 제 학생들이 뭐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수업 시간에 여쭤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은, 이런 힘듦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첫 번째에서 알려드렸던 게으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게으름이 있는 학생들이 이런 힘듦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토로하는 학생들은 게으름보다는 의지가 조금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게으름이 있는 학생들은 시간 투자를 하기가 싫어하는 거고요. 의지가 조금 없는 학생들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늦게 받아들인다 해야 되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좀 더 안타깝죠. 예를 들면 시간을 당연히 뭐 제 입장에서 시간도 투자할 용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고 이러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런 학생이 가르치기 제일 신나는 학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데 그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뭔가 감을 좀 늦게 잡고 뭐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안타까운 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할 때 두 가지 그죠,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떠올리기, 이거와 인위적으로 떠올리기.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의지가 좀 더 높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의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들어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떠올리기를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냐면, 그쵸? 상황을 먼저 맞닥뜨리죠. 상황이나 아니면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을 받거나, 그쵸?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어떤 사물, 물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단어나 구조가 떠오르시면 돼요. 그쵸? 거기에 그 상황이나 사물이나 느낌에 맞는 단어나 구조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나 구조를 가지고 예문을 만드시면 되죠. 자, 예를 들면 take a picture를 했으니까 take a picture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진을 찍다인데, 그쵸? 사진을 찍다인데 뭐 본인이 사진을 찍고 있거나 그때도 take a picture이 떠올랐으면 이거 가지고 예문 만들어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기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봤을 때, 그죠? take a picture이 떠올라서 뭐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게으르게 뭐 예를 들면 뭐 she takes a picture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2번, 뭐 3번, 4번 이런 예문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문처럼 뭐 she is taking a picture, a woman who seems to wait for the bus is taking a picture, 최소 요 정도 수준의 예문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일단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기 가능하신 분들은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그 상황이나 사물이나 느낌에 맞는 단어나 구조가 떠오르고 그거에 맞춰서 하고 싶은 말을 예문을 만드시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떠오르시는 분들은 어떤 순서로 하셔야 되냐면, 이 노트에다가 자기가 공부한 단어를 적어 놓으라고, 조그만 노트를 사서 적어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단어를 일단 보셔야 되죠. 단어나 구조를 일단은 수첩에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리고 이 단어나 구조를, 그쵸? 본인이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예문을 맞추어서, 그쵸? 맞추고 그 다음에 예문을 만드시면 되죠. 그쵸? 단어나 구조를 보고 이 단어나 구조를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 본인이 있는 상황 하나 설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아니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지하철 안에서 수첩을 보고 그 본인이 지하철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예문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떠올리기 순서가 될 겁니다. 이거를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노트를 보면서 단어를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아니면 구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실제로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를 이 학생들이 힘들다고 토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퇴근을 해서 이렇게 집을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노트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어 공부했던 노트를 보는데 밑에 있는 take a picture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take a picture이 노트에 적혀져 있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즉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take a picture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지도 않고 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도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문을 만들 수가 있냐. 이게 이제 실제로 일상에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데도 떠올리기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말이 약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하시는 분과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예문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take a picture이라는 이 표현을 예를 들면 노트에 적힌 걸 봤는데 자기는 지금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서 있다. 그래서 집을 가고 있다. 자, 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지도 않는데 주변에 사진 찍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예문을 어떻게 만들지? 자, 이게 질문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문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떠올리기가 되시는 분들은 어떤 순서로 떠올릴 수가 있는지, 인위적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은 어떤 순서로 되고 있는지 요거 이해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 질문의 의도, 내용을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를 하는 학생들이 흔히 힘들다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조잡하긴 하지만 그렇죠?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를 하는 학생들이 흔히 힘들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지. 자,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ke a picture 가지고 그렇죠? take a pictur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노트에서 받고 그 상황은 지하철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때도 당연히 예문이 만들어지셔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노트를 봤는데 take a picture이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누가 사진을 찍고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충분히 떠올려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있다고 치게 되게 되면은 요 정도 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 woman who is next to me is taking a picture of herself.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혼자 셀카를 이렇게 찍고 있다 이러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떠올릴 수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이 뭔가 하고 있을 때 떠올리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부터가 조금 기본을 벗어나는 거긴 한데 연상. 자, 연상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떨 때 이 take a picture를 떠올릴 수가 있는가. 자, 다시 노트를 봤는데 take a picture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하철 안에 보시게 되게 되면 사진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진을 보고도 이제 take a picture를 떠올리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문을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A picture of 이효리 advertising 소주 was taken and is on the train. 그쵸? 이효리 씨가 이제 소주 광고하는 요 사진이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붙어져 있다. 그거를 제가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찍힌 사진을 보고, 그쵸? take a picture를 떠올린 거죠. 이미 찍힌 사진을 보고 take a picture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자, 다시 인위적으로 하시는 분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인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보고 본인이 지하철에서 어디 가고 있는데, 그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봤거나 아니면은 연상 첫 번째는 이미 찍혀진 사진을 보거나 이랬을 때 그거 가지고 take a picture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된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연상 두 번째. 그쵸? 자, 이미 찍힌 사진을 보고도 take a picture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도구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eople on this train have cell phones which they can take pictures with. 그렇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렇죠?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요즘 핸드폰에는 다 사진 찍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핸드폰을 보고 그 도구를 보고 그렇죠? 도구를 보고 take a picture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도구를 보고 take a picture를 그렇죠? 예를 들면 옆에 지하철에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께서 뭐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다든지 뭐 카톡을 하고 있다든지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광경을 봤다 그러면은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뭐 기능이 탑재된 이렇게까지만 안 하시더라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쵸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이 사람이 하고 있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뭐 핸드폰을 가지고 뭐 친구랑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충분히 도구를 봤을 때도 이제 take a picture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봤을 때 이 도구를 보고 연상이 돼서 take a picture를 떠올린 거고 이번에서 연상 첫 번째에서는 이미 찍힌 사진을 보고 그쵸? 이제 그 take a picture를 연상을 해서 떠올리는 거고요. 마지막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하철인데 그런 지하철은 없겠지만 지하철 내부는 없겠지만 사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사람이 뭐 막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뭐 핸드폰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그런데 그 가방이나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전에 비슷한 그런 옷이나 뭐 가방이나 머리 스타일을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다. 요즘 뭐 음식점에 가시게 되면 음식 사진을 여러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자기는 뭐 패션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떤 것들을 사진을 찍어 봤는데 그런 물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자, 그쵸?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방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제가 가방에 관심이 많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예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쵸? 이건 연상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그쵸? 세 번째에서 이렇게 예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확신은 못 하는 거죠. I think I have taken a picture of that bag. 아니면 that kind of bag.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 가방, 저런 가방 사진 찍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품인데 내가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조금 지하철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갔는데 어떤 음식이 나오잖아요. 뭐 대부분의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여성분이라면 음식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한 번씩쯤은 다 찍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사진 찍는 도구도 없고 뭐 핸드폰을 그날 안 가져왔다. 도구도 없다. 그리고 뭐 주변에 보니까 이번에 연상 1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뭐 주변에 사진도 없다. 근데 내가 뭐 단어 공부를 뭐 밥 먹으러 가서 단어 공부를 그렇게 하시겠냐면은 단어를 봤는데 테이크 픽처를 있다. 그래서 테이크 픽처를 보고 지금 내가 음식이 나왔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핸드폰도 없고 주변에 사진도 없다. 이거는 못 돌릴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 음식을 보고 내가 이런 음식 사진 찍은 적이 있다. 이렇게 연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게 되면 이 예를 들으면 연상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이 잘 잡히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봤을 때 어떤 펜 이런 거 물품을 봤을 때 그렇죠? 이 펜 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가 이렇게 단어를 보고 있는데 fight 싸웠다. fight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fight 누구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요. fight with 누구 이렇게 하면 말싸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fight with를 딱 봤어요. 자기가 노트에 누구랑 말싸움하다. 그런데 이 볼펜을 봤어요. 근데 이 볼펜을 보고 이 볼펜 쓰려고 내 동생이랑 내 형이랑 내 누나랑 아니면은 뭐 그죠 언니랑 이렇게 싸운 적 있지. 누가 이게 쓰려고 싸운 적 있지. 이렇게 연상이 되시게 되게 되면 굉장히 연상이 잘 되시는 거다. 충분히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게 되게 되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봤는데
그쵸. 어떤 단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문을 보는데, 단어를 봤는데, 예를 들면은, anniversary, 이런 단어가 있었다. 그쵸. 그러면은, 기념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anniversary를 떠올리고 싶은데, anniversary를 지금 내가 책상 앞에서 있는데, 어떻게 떠올리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고 치게 되면, 이 가방을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았다. 근데 그때가 내 생일이었다. 아니면은, 내 졸업 기념일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anniversary를 떠올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 연상 세 가지, 첫 번째 take a picture이라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그렇죠? 이미 찍혀진 사진을 보고도 take a picture를 가지고 예문을 만드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도구를 봤을 때도 이 take a picture를 떠올리실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찍어본 사진, 그 찍어본 물품, 이 물품을 봤을 때도 take a picture를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예를 들면 본인이 실제로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는 실제 그 사진 찍는 행위가 없더라도 take a picture를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반대입니다. 반대. 이건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어디 가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과 사진을 찍고 있지 않는 사람 딱 두 분류로 나뉘잖아요. 자, take a picture를 노트에서 봤어요. 이 take a picture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야 돼요. 연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혹시나 운이 좋게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예문을 만드실 수 있는데, 연상이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말고라도, 그쵸? 이거 테이크 픽처를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안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예문을 people on this train, 그쵸? train, all of the people 이렇게 하셔도 되고, people, on this train don't take pictures. 요렇게. 그냥 사진을 있지 않고 있다. 아무도 사진을 안 찍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그쵸?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take a picture. 복수형으로 제가 take a pictures를 했지만 이렇게 떠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학생이 일전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헐렁하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덜컹덜컹거린다, 헐렁하다,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다. 이 헐렁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 그쵸? 이게 뭔가 헐렁한 거를 봤을 때만 떠올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헐렁하거나 단단하게 붙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면은 뭔가 단단하게 붙어있는 거 보더라도 이거는 헐렁하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쵸? 충분히 난만 붙이게 되면 그 단어를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는데도 잘 안 되시게 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충분히, 그쵸? 떠올릴 수 있다, 예문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 연상, 어떤 거를 봤을 때 연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봤을 때 예문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단어는 다른 사람 하기도 힘들고 연상하기도 힘들고 반대로도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가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 같은 느낌? 가정이죠, 그렇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하기가 힘든 단어, 정말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를 가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이 5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요 내용들 가지고 떠올리기를 하시면 충분히 예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splash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laugh라고 하는 단어, 웃다, agree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look for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본인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예문을 만들고 있을 때 처해졌던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면서, 선생님, 이 splash라는 단어, laugh라는 단어, agree라는 단어, look for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문을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요 안에서, 그죠? 이 5가지, 이 3가지죠. 다른 사람, 연상, 반대. 이 3가지 안에서 다 알려줬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할 때, 그래서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하시면서 그 단어와 구조가 그 상황과 느낌과 이미지와 연결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이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최대한 많이 떠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잘 안 떠올려진다, 그런 분들은 인위적으로 하시면 되고, 인위적으로 하실 때 그 단어와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예문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 제 학생들도 사실 이거를 처음에 적용을 시킬 때는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연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한 1, 2주 정도 하니까 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단어들은 자기가 다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처음에는 조금 연상이라는 게 또 다른 사람 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하시다 보게 되면 충분히 본인께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일상에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학생과 제가 제일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야 되고 제가 제일 답변을 많이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쵸, 일상에서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서라도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보셨을 때 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잘 안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게 있으시게 되면 저한테 여쭤보시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4번의 연상 세 번째, 옆에 연상 세 번째를 정의를 안 내려드렸는데, 이거는 사진이 찍히는 대상을 보고, 그쵸, 연상을 해서 이제 이 테이크 픽처를 쓴 거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도 다 충분히 적용이 되는 거, 이 테이크 픽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어들, 다른 구조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본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예문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만 정말 되는 건가? 난 이렇게까지 하기 싫은데,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전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떠나서 자주 써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자주 써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 쓰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안 하시고 이 테이크 픽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게 되면 분명히 자주 쓰지 않을 거다. 그쵸? 내 입에서 자주 쓸 법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자주 쓸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시다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저랑 같은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캐테고리인 말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은, 말하기가 실제로 끝나고 나서 어떤 단어를 뽑아서 공부할 건가, 이거랑 이 내용과 어떤 단어를 뽑아서 공부를 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되게 되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캐테고리를 일상에서 떠올리기 할 때,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거, 이거,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말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드릴 거고, 세 번째 캐테고리가 예문 만들기 하면서, 이렇게 제가 캐테고리를 순서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순서는 왜 이런 순서로 정했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 공부하는 것의 좀 심각성에 대한 정도, 그쵸? 어떤 게 가장 심각한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시는 순서를 보게 되게 되면,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단어를 뽑을 건가, 그래, 말하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예문 만들기. 이 예문 만들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게 되면 구조 바꾸기죠. 그렇죠? 구조 바꾸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일상에서 떠올리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공부하시는 순서는 말하기를 하면서, 그죠? 말하기를 하고 나서 단어를 뽑고 그 다음에 예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구조를 바꿔보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순서는 이럴 거고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심각성의 순서에 따라서,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더 심각한 거, 가장 심각한 거부터 중간 심각한 거, 가장 덜 심각한 거,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는 정말 쉬운 단어에서 버벅거리면 그냥 넘어간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기를 하다가 정말 쉬운 단어에서 버벅거리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쉬운 단어에서 버벅거렸다는 사실 자체를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쉬운 단어에서 버벅거렸다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라는 이 심리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말을 하면서 쉬운 단어에서 버벅거렸다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설마 내가 이런 단어에서 버벅거렸겠어? 이거는 원래 내가 잘 쓰는 단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일 거야.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거야. 원래 내가 잘 쓰는 단어니까 내 레벨에서 설마 이런 단어에서 계속 버벅거릴 일은 없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뭐를 착각을 하는 거냐면, 사실 쉽고 어렵고도, 이제 이 단어가 쉽고 어렵고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단어가 쉽고 어렵고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그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가 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고 어렵고보다는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가, 얼마나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가, 얼마나 내가 자주 쓰는 단어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쉬운 단어라고 할지언정 본인이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버벅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버벅거렸다고 하게 되면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쉽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사용하느냐,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쉽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단순 실수일 거야, 설마 내가 이런 단어에서 버벅거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 일단은 이 단어가 얼마나 쉽고 어렵고보다는 자주 사용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단어가 쉽다라고 판단이 되시게 되게 되면, 말하는 게 끝나고 나서 이 버벅거린 쉬운 단어를 뽑아서 따로 뭐 예문 만들기를 하면서 뭐 구조를 바꿔보고 또 일상에서 떠올리고, 이런 작업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문 만들기나 일상에서 떠올리기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굳이 그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쉬운 단어에서 버벅거렸구나, 그쵸, 이런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실제로 이 단어에 대해서 다음에 말을 할 때도 조금이라도 조심이라도 하려고 하고 안 버벅거리려고 노력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 단어를, 아무리 쉽다고 생각하는 이 단어를 다음에 말하실 때 또 버벅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이게 되게 되면, 이 단어가 쉽다고 하더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하게 되면 충분히 버벅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버벅거린 단어 중에서 본인의 레벨에 맞지 않는 단어가 기억이 난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번과 2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다르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쵸? 버벅거림 단어보다 버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온 단어보다
말을 못한, 말을 못한 게 더 기억난다. 실제로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조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영어로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말을 못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왔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단어, 말을 못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 그런데 여기에서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온 것보다도 말을 못한 거를 기억이 잘 난다라는 말은 실제로 어려운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고, 그쵸, 뜻도 알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있는데 뻐벅거리면서 나온 단어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말로 못했던 거, 새로운 거,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좀 혈안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쉬운 단어에서 뻐벅거렸는데도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온 것보다도 말을 못했던 것을 기억이 더, 말 끝나고 나서 기억이 잘 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한테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단어 공부했던 리스트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쉬운 단어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쉬운 단어가 최소한 일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단어가 진짜 뭐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없거나, 100단어가 적혀져 있으면 1개 정도만 쉬운 단어, 한두 개 정도만 쉬운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그마저도 아예 없는 학생들. 즉, 그래서 단어 공부하는 리스트를 쭉 보게 되게 되면 본인의 레벨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 그런 단어들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렇죠? 이런 학생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말을 하다가 쉬운 거에서도 뻐벅거릴 수 있고, 그쵸?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쉬운 거에서도 뻐벅거릴 수 있고, 이 쉬운 것들을 내 걸로 먼저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쌓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원래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쉬운 데서도 뻐벅거리네. 일단은 이렇게 쉬운 데서 뻐벅거리면 안 돼. 이런 것부터 먼저 우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1번 현상과 2번 현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은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면, 요런 거 공부하면, 좀 레벨이 오를 것 같아. 요런 거 공부하고 싶어. 요런 거 입에서 잘 나오면 잘하게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건방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운 단어에서도 충분히 뻐벅거릴 수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굳이 뭐 예문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안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가 쉽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예문 만들기랑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너무 쉽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이 된다면 예문 만들기나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스트레스는 받아야 된다는 거. 정말 쉬운 단어에서 뻐벅거리게 되면 스트레스는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단어 공부하는 리스트를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쉬운 단어가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쉬운 단어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쉬운 단어의 비율이 적어져야 되는데, 본인의 레벨상 쉬운 단어 비율이 어느 일정 부분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대부분 뭐 본인 레벨에 맞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레벨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단어 리스트를 봤을 때, 그러면은 조금 건방이 계신 거고, 좀 기본부터 쉬운 거부터, 쉬운 게 뻐벅거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단어들이, 쉬운 단어들이 단어 공부하는 리스트에 일정 부분은, 그게 10분의 1이건 10분의 2건 10분의 3이건 일정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
단어에서 뻐벅거림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는데 뻐벅거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자, 다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뻐벅거렸어요. 근데 뻐벅거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쉬운 단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을 영어를 못한다고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뻐벅거리고 나서 쉬운 게 나오는 학생들, 쉬운 게 나오는 사람을 더 영어를 못한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뻐벅거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이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뻐벅거렸구나 이해가 되는데 뻐벅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 쉬운 단어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을 영어를 못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쉬운 단어를 안 뻐벅거리게끔 만드는 게 어려운 단어를 안 뻐벅거리게끔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고 그 쉬운 단어들이 잘 받쳐주고 안 뻐벅거리고 능수능란하게 나오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해서 안 뻐벅거리게끔 만드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말하기 하면서 1번과 2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제가 주절거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고 이번 영상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은 이 말하기 하면서 1, 2, 3번에서 2번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을 1탄, 2탄으로 나눌 건데 왜 그러냐면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들이고 2편에서 말씀드릴 이 남은 세 번째 이야기, 말하기를 하면서의 이 세 번째 이야기와 예문 만들기 하면서 세 가지 얘기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짜잘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먼저 1편에서 하고 2편에서는 좀 짜잘한 얘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뭐를 잘못하는가 1, 2번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학생들한테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쉬운 단어에서 뻐벅거렸을 때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단어를 예문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 단어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럴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예문 만들기나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스트레스는 받아야 된다. 스트레스는 받아야 된다. 이거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단어에서 뻐벅거리네. 아, 이런 단어에서 뻐벅거리면 안 되는데 요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어가 쉽고 어렵고 이 개념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개념 위에 있는 개념이 쉽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쓰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주 쓰는 단어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금방 될 거고 그쵸? 쉽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자주 안 쓰시게 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알고는 계시겠지만 뻐벅거리면서 나올 수 있다는 개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스트레스는 최소한 받아야 되고 그쵸? 예문 만들기나 일상에서 떠올리기도 하시면 훨씬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단어 공부한 이번 얘기죠, 그렇죠? 본인이 단어 공부를 하신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쉬운 단어가 일정 부분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단어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쵸? 예를 들면 내 입장에서는 내 레벨로 봤을 때는 좀 쉬운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일정 부분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일정 부분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타내는 게 내가 그 쉬운 단어에서 뻐벅거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이런 쉬운 단어를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런 쉬운 단어들은 조금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본인께 빨리 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보다는 본인께 빨리 시간적으로 빨리 되시기 때문에 간과만 안 하시게 되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께 되셔서 안 뻐벅거리고 능수능란하게 나올 수 있으실 거고요.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그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그런 단어들이 쭉 있는 와중에 쉬운 단어들이 일부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레벨에 공부를 해야 되는 단어
이 단어들 와중에 쉬운 단어들, 여러분의 레벨보다 좀 밑에 있는 것 같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레벨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절거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이 됐을 거라 믿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남은 세 번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문 만들기 하면서 이제 1, 2, 3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일상에서 떠올리기 할 때 두 가지 말하기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빈번하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서 나타나는 잘못된 공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